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제 국민적 관심이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네, 부정선거 예방, 또 선관위 문제, 또 사전선거 폐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네, 또 이 문제를 다뤄온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좀 다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언론을 보면 임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보도는 예. 주목을 좀 받다가 그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반면에 유승민, 이준석의 신당 창당 예. 관련한 기사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유준석 신당 창당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예, 그걸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더 강하게 네, 그 프라임 이펙트 효과가 돼서 상대적으로 인요한 씨가 약화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희석이 돼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강화하는 데는 없어져야 될 거는 관심을 안 가져야 돼. 아, 이준석한테는 그냥 예. 관심을 끄는 게 다 우리 정답이다.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 도와주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대통령실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은 네. 아주 쉬운 것은 지난번 10월 10일 국정원하고 선관위하고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조사해서 나온 지금 선거 시스템은 전부가 부정선거할 가능성이 높다. 네, 라는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신에서도 그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미 유사한 사건이 네,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에서 발생했고 네, 또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만과 독일 같은 데는 이미 수개표하는 걸 지금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국회를 해산한다? 그건 어렵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엎어야 된다?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선거를 폐지한다. 아니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선관위 직원들 뭐 2천 몇백 명이 되는데 전체가 다 부정선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전자개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는 이미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전자개표기란 이런 것에 취약한 것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내부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내부자는 선거관리위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 같으면은 그 위에 한 10% 20% 그걸 뭐 고급 간부들 선관위 싹 물갈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권은 위에서부터 시작되거든. 네,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한 3분의 1 직원들을 이번 기회에 다 바꾼단 말이에요. 네, 아니 김대중 정권 때도 다 했잖아요. 다른 네. 정권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예,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전에. 정부가 바뀌어서 예, 처음에는 보면은 1, 2년은요 완전히 장악이 안 돼요. 네, 장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디에다가 이걸 변화를 주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가장 확실한 게 선관위를 바꾸는 게 제일 그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선관위 상급자들의 자녀들이 특채를 해가지고 네, 특진을 시키고 네, 이런 것도 하나도 쇄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제대로 선관위는 수정이 된 게 없죠. 이 나라의 중요한 리더자와 권력을 창출하는데 네, 그 도둑놈들한테 다 그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에 의한 권력이 넘어간다. 예, 뭐 그런 우려를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혹심을 제거하려면은 네. 선관위 물갈이를 하고 네. 그걸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심판이 전에 보니까 몇 번 부정 심판을 했어.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세우면 안 되죠.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건 뭐 기본적인 건데 그런 맞습니다. 심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난 11월 2일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 19대, 20대, 21대 대구 서구 국회의원으로 3선 의원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제 위원장이 돼서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조은희 의원, 유상범 의원,
전복민 의원 이렇게 6인의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저도 이제 그 각 의원실에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 뭐 비서관들이나 그 사무를 보시는 이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황교안 그 대표의 추천인이 여기에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총선 전에 어떤 그 제도 개선에 좀 어떤 유의미한 그런 활동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항상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면은요. 예. 저는 여러 위원회 하는 걸 봤는데 네. 국민들의 관심을 사고 막 구성은 하는데 네. 국민들의 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하느냐 못 하느냐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럼요. 예.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네.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전혀 없는 거예요. 위원회만 구성되는 거예요. 네. 저런 위원회가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개표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예. 여기에 발맞추어 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정보통신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옛날에는 그 최신부에서 출발했잖아요. 예. 최신부 그러면은 전화 우체국이 이 정보통신의 그 채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전자시대가 되면서 네. 이제 우리 이 정보통신이라는 거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네. 경제성도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 예. 지금은 인터넷 문화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에 있어가지고 KT, 네. KT의 그 어떤 그 역할, 그 다음에 SK 역할, LG의 역할, 정보통신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예. 동시에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리더자를 뽑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권력을 창출하는 이 선관위라는 게 조직이 돼 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술까지 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네. 예. 자기네들끼리 뽑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우물떡주물떡 해가지고 밝히라면 하나도 못 밝히는 이거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의혹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전문위원을 해가지고 돈도 좀 해갖고 지금 정보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 확보 그리고 거기에 뒤에서 조절하는 게 또 중앙정보부 있잖아요. 예, 예. 네. 국정원. 예, 예. 그것까지를 이제는 민간 실력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민간 기술자도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이미 밝혀진 것에 대해서 네. 이번 총선에는 절대로 이제는 해킹에 의해서 해킹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가 캐나다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관여했던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의혹심도 있고 그런 거를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런 위원들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 그걸 뭘 알아요. 정치가들은 여론에 한번 그냥 뭐 조절하면은 안 되는데 국정원에서 아니 선관위에서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 조사도 거기서 하더만요. 여론조사. 여론. 네네네. 그것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예. 그러면 이거를 전자개표기를 도입해가지고 국정원과 연루가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여론조사까지 다 연련이 돼 있는데 네. 이거를 밝힐 수 있는 전문 인력, 전문 기술 이러려면은 이런 위원회만 습득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네네. 예. 그럼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단하죠. 네. 저 테크놀로지 전자개표기에 관한 전문 실력자도 들어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 교수들도 들어와야 되고, 네. 지금은 정보통신 전쟁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 1차 피해가 한국과 지금 미국이 밀리다가 지금 중국과 다시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정보통신의 전쟁이 물밑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국회가 한다면은 그 레벨에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많은 전문 인력, 특히 IT, 정보통신 예. 이쪽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네. 아는 사람이 행동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는 사람이. 네. 또 아는 사람이 아는 즉
디시전 결정을 하면 처음에 코그니션 인지한단 말이에요. 네. 예, 인지하면은 그다음에 디시전 하면 액션이 나가줘야 되는. 그게 뇌가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 네. 이게 전두엽의 영역이거든. 예. 근데 여기는 딱 만들면 누가 하겠거니? 그러니까 아는 거를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이제 그것이 그게 흔히 이제 행동력의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 행동은 안 한다. 예. 우리 사회는 그게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예. 그러나 서구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네. 말부터 행동이고 그거를 들으면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할 때 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였을 때는 제대로 그렇죠. 사실은 그게 문제를 파악을 하고 네. 문제가 코그니션 인지가 되고 네. 그리고 그래 맞는 거야 디시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뇌에서 된 거는 바로 행동하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은 그래 맞아 그렇지만은 참 10월 10일 날 국정원과 또 키스키사 한국 그 인터넷진흥원 또 선관위 세 개가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네. 밝혔잖아요. 네. 요 찬스가 좋은 거예요. 네, 이걸 네.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사전성을 피해 가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밀고 나가. 자, 그러면 디지털. 그거 보면은 디지털 전체주의. 네. 전체주의 그러면은 위험한 게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것들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일시적으로 개인 민족주의적인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 전체의 민주주의에는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스마트 시티 그래가지고 북경, 심천, 중경, 상해는 2,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2,000명 단위의 도시는 엄청난 파워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벌써 디지털 를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범죄자가 없어. 전부 앉아갖고 중앙에서 다 볼 수 있어. 볼 수 있고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예. 그리고 중국은 거기서 엄청난 실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확실한 테크닉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거를 캐나다에도 써먹고 또 호주에도 써먹고 예. 상당한 부분 미국에도 써먹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걸 알고 네. 그래서 전자시대의 화웨이가 전자시대의 화웨이가 여러 기관에 그게 이제 디지털 전체주의가 이 중국에 의해 가지고 그걸 막 파급돼 나가는데 거기에서 미국 보수주의가 안 되겠다. 그래서 화웨이 퇴출하고 화웨이 물품 못 사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 부품을 LG 같은 데는 다 쓰고 있잖아요. 예.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위험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과거 청와대에 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새 정부가 그래서 용산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과학이 10월 10일 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예. 디지털 전자 투표기가 문제가 있다. 외부의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의 해킹은 내부의 협조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했으면은 외부의 것을 차단하는 방법과 내부에 있는 것도 작용하지 못하도록 양쪽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갔을 때야. 그러면 첫 번째는 사전선거를 없애보자. 왜? 사전선거의 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독일도 그걸 알고 수개표하고 대만도 수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만 같은 데는 그런데요. 투표 딱 끝나고 10분 후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개표 요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개표 요원이 되면은 그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중앙을 다 갔다 그렇죠. 또 이상한 곳에 떡먹기죠. 구멍난 삼립박스에 그리고 또 담기도 그것이 하고. 제가 9월 달에만 얘기한다 그래도 네. 무슨 소리냐 자기가 개나 또나 다 한다 이런 소리도 하겠죠. 아니요. 지금은 국정원이 밝히고 선관위가 밝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합법적으로 밝히고 이미 그거는 다른 나라도 밝혀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위원회가 뭐 하는 건데 국가 세금 받아먹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이미 11월 2일에 발족이 됐는데도 위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회의를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정도 돼서야 아마 첫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뭐 비서관들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떤 자료 공유받을 수 있는 자료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좀 닥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냐? 닥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은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왜? 내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예. 내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수립하자. 혁신위원장이 뭐 다 할 것처럼 그쪽 눈치 보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권한이 많으니까 그쪽 하는 눈치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공천에 자기 피해 보면 안 되니까 네네. 공천에 그러니까요. 이해 타산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눈알만 돌리고 원칙적인 게 하나 이게 목표도 없고 네. 근본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참 나쁜 국회의원들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예. 우리는 이게 그 과학적인 레조넌스 영향력 같은 보이지 않는 영향의 세계를 네. 양자역학적으로 조금 이제 안단 말이에요. 네. 우선은 좋은 것 같죠. 어느 순간 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려서 네. 행동을 안 하면 네. 어떤 방법으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우주의 섭리가 그래요. 우주가 네. 대세의 흐름이 억울한 흐름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해줘야 서로 뭐 협치도 되고 이런 게 되지. 계속 막아보면 한꺼번에 터져버린다는 거죠. 서로 막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할지 그렇죠. 모르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참 우리 그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이게 김상훈 위원장이 위촉되고 나서 위원장으로 위촉되고 나서 벌써 지금 이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다른 소식도 없고 뭐 그 내부 움직임도 뭐 크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훨씬 더 많은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뭔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국민분들도 아마 속이 엄청 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탄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댓글 예, 보세요. 댓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이 아마 지금 현재 민심을 반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댓글을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 우리가 힘을 합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스팔트도 나오라면 나오겠다. 예. 예,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사실 뭐 우리 김일건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뭐 아스팔트나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또 특히 이번 윤 정부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동안 관망을 했었죠. 응원을 하고 관망을 했으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닥터브레인 채널을 계속 구독을 하면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있을 정말 중요한 집회나 어떤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집단 행동, 이 집단 행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저희가 공지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 닥터브레인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적극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각자의 입장에서 오피니언, 자기 주장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누구든지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세 개의 기관이 검증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전에는 뭐 누가 카더라 그거는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것에 적용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필요한 세 단체가 했으면은 이제는 고쳐야죠. 그걸 못 고치면은 공범자예요. 공범자. 맞습니다. 공범자가 잘못 길로 가면은 공멸하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사실은 그걸 결론 될 때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 그렇지만 그게 딱 결론 나면은 거기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연막자도 쓰지 말고 그래 같이 사는 거다. 네. 이건 여야가 다 필요 없고 예. 우리 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네. 우리의 건강한 이 사회, 국가를 건설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 아이고. 안 저는 되죠. 이번에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안 저는 되죠. 이번에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후보자들은 뽑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히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1인 피켓 시위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그 지역구나 아니면 그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뭐 행정관의 그 뭐 행정실 이런데 전화를 하셔서 뭐 뉴스에 보면은 이제 누가 출마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니까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하시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부산에 있는 그 모 교수님인데 직접 손편지를 써서 일일이 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편지를 많이 써서 여기 손가락에 이 그 병이 생긴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그 저 황교안 전 총리의 부방대 회원들이 또 그 우리 고교 연합 회원분들과 함께 또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 집 앞에 가서 또 집회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거 가서 네, 거기도 한번 연설했어요. 가셔서 연설을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명확히 알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지지하는 뭐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이 문제가 있는 사전투표제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 사용 이것을 수개표로 전환하고 당일 투표, 당일 개표로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 사용 이것을 수개표로 전환하고 당일 투표, 당일 개표로 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그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지금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어떤 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 이런 후보자들이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표현하는 네. 방법 중에 여러를 해야 되거든요.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국회의원들 보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수막 달기. 현수막도 강력하죠. 달기. 예. 어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때마다 하려니까 어떤 지가 넓어가지고 돈이 엄청 든대요. 그러니까 현수막 한 개라도 네. 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이제 성냥불처럼 간단한 불씨가 돼가지고 네. 이게 요원의 불길처럼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도 있는데 네. 이 부정선거 이렇게 밝혀놨는데도 이거를 제도적으로 또 실천에 못 옮기면은 우리가 참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또 뜻을 함께 모으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